Hi guys, 안녕하세요, 레on입니다. 이 텐트는 진짜 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 가격에 팔면은 남기는 남는 거겠죠? 원가가 얼마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좋은 텐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별로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우선 설치가 엄청 쉬운데요. 텐트 펴고 폴 연결하고 후크 걸어주면 설치가 끝입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리뷰를 시작을 할게요. 2인용이라고 하는 이 텐트는 판매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물론 배송비랑 이렇게 합치면 11만 원 정도 되긴 하지만 가격이 진짜 저렴하죠. 그리고 나름 쓸만합니다. 제가 1박 사용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저렴한 가격인데 이걸 또 내고 받아왔으니까요. 영상 보시다가 저거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 안 드시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런 시기에 텐트 관련된 많은 질문들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이 이 텐트 동계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실 텐트는 비바람만 막아주면 되고 침낭과 매트가 동계에는 더 중요한데 그래도 텐트도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동계 텐트들을 보면 싱글월 텐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싱글월 원단이 멤브레인이다 3레이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훅훅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동계에 사용할 만한 텐트 없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사실 이 텐트를 동계용이라고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동계에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쓸 거예요, 동계. 물론 그런 멤브레인 원단을 사용한 텐트들이 분명 장점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만족감이 쭉 올라가고요. 멤브레인 원단들이 결로에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결로에 강하다기보다는 그 습기를 원단이 머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본 싱글월 텐트 중에서 이 텐트는 역대급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게가 궁금해지실 텐데 브랜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1.93k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구성품 모두 포함해서 1.92kg 정도 됐습니다. 무게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오차가 없는 이유가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구글에 브랜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일본 사이트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일본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출시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작은 중국에서 하겠죠. 근데 일본 제품들, 특히 백패킹 제품들을 보면은 브랜드에서 표기하는 무게와 실측 무게가 거의 일치하는 편이거든요. 뻥 무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무게를 맞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뇌피셜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팔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완전 가벼운 텐트는 아니지만 제가 원래 사용을 하고 있는 멤브레인 싱글월 텐트 무게가 한 2.3kg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텐트에 비하면 또 가벼운 텐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사진 찍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건데 보세요. 양문형 텐트입니다. 네, 확 당기시죠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뒤에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가격에다가 추가로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10만 원대 아니라 가격 딱 10만 원이고 설치도 쉽고 양문형이고 이미 결제 손이 슬슬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더 얘기 들어보시고 결정하시죠. 설치 방법은 풋프린트 깔고 텐트 그 위에 펼치고 폴 결합한 다음에 텐트에 연결해주고 후크만 걸어주면 끝입니다. 물론 팩다운은 4개만 해주면 되고요. 보통 이런 텐트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슬리브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 폴을 쓱쓱 밀어 넣어준 다음에 세워주는 방식인데 이 텐트는 외부 폴 방식, 후크를 폴에 걸어주기만 하는 방식이라서 설치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자세한 설치 모습은 위에 제가 이 텐트를 첫 피칭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단도 나쁘진 않습니다. 원단은 20데니아 나일론 립스탑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폴은 7001 알루미늄 폴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수압은 20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텐트를 처음 사용하는 날 구독자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보시더니 이거 텐트 원단이랑 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캠퍼램의 구독자분들은 훌륭하시다. 근데 이렇게 나쁜 건 아니라 일반적인 텐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원단과 폴입니다. 길이는 215에 높이는 110, 폭은 135cm입니다. 2인용 텐트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는데 둘이 쓰기는 좀 빠듯한 것 같고요. 혼자 쓰기에는 이 정도면 아주 넓죠. 그리고 누웠을 때 이게 아주 훌륭합니다. 겉모습과
내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로고 있습니다. 오, 이 로고도 아니 이거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이렇게 새겨져 있네. 여기가 문인데 반대편으로 가도 여기도 문입니다. 완전 대칭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허브에서 홀이 쭉 나오는 이런 구조이고요. 가이라인 포인트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가이라인 포인트가 좀 특이한 게 길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폴에 감아서 당겨주라고 이렇게 길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반사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퀄리티 나름 훌륭한데? 후크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후크를 걸어주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단에 벤틸레이션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벤틸레이션은 막대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안에는 메쉬로 막혀 있습니다. 팩다운을 해주는 부분을 보면 폴에 숨룸이라고 로고 새겨져 있고요. 하단 부분이 요만큼씩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봉제 마감 처리가 2번 되어 있습니다. 이중 봉제로 되어 있고요. 당겨지는 부분 내구성 보완도 한 모습이 보이네요. 아 근데 봉제가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다. 이래도 되나? 여기 조금 특이했던 부분이 폴을 껴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살짝 빠져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보이겠구나.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이런 식으로 폴이 걸리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바깥면이 메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메쉬 문이 있다는 얘기겠죠? 하단의 고리는 문을 열었을 때 정리해주는 부분입니다. 지퍼는 이 안쪽에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요. 지퍼 끝에 손잡이도 숨룸 부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치풀 부분을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빠져나와 있잖아요. 처마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없고 여기서 또 끊겼다면 비가 왔을 때 물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처마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안으로 비가 오는 날 물이 들어가는 거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부분이고요.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퍼는 아주 부드럽게 열리는 편입니다. 실내 공간 딱 심플하고 넓죠. 바닥을 보시면 통으로 되어 있고요. 절개가 없습니다. 포켓은 양쪽으로 하단 부분에 2개 위치를 하고 있고 상단을 보면 벤틸레이션이 메쉬로 막혀 있는 게 양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메쉬망이 기본 포함인데 뭐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걸어주는 부분이 4개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위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뭐 랜턴, 안경, 선글라스 이런 걸 수납을 했었는데 여기 랜턴홀이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있어서 랜턴을 뭐 이런 데다가 걸어두게 되고 모서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봉제되는 부분에 모두 심실링 처리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되어 있고 심지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심실링 처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고리는 2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쉬운 거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위에 거로 고정을 하고 전체 다 열었을 때는 아래 거로 고정을 하고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둬도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와 이게 요런데 이 부분 있잖아요. 밖에 비가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이 이 면을 타고 여기 고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심실링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잘 만드네. 여기 심실링 겹쳤다. 이거 작업하면서 실수한 거 같네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이중 봉제로 해가지고 이 후크 부분을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막 뜯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눈에 계속 들어오긴 하네요. 이 후크가 많아가지고 요거 중에 하나가 또 끊어져 버리면 뭐 쓸 수는 있겠지만 보기 안 좋잖아요. 하지만 뭐 나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로고 같은 거 막 지금 다 보시면 로고가 저 끝에 작게 하나 있거든요. 과하지 않게 들어가고 깔끔한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름이 구리입니다. 숨룸이 뭐야? 숨룸이
그 숨룸이라는 뜻이 무슨 동물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찾아보지 마세요. 저는 징그럽더라고요. 모델명이 뭐였더라? 이 모델명도 기억이 잘 안 돼. 레나타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텐트를 제가 한 2달 전에 알리 측에 요청을 했고 알아보다가 그 사이에 단종이 되고 새로 나온 신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명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레니타로 했나? 아무튼 브랜드 이름이 구리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싱글월 텐트의 가장 큰 약점, 결로겠죠. 결로가 더블월 텐트에 비해서 좀 심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텐트는 싱글월 텐트의 원단이 나일론 원단이기 때문에 결로가 비교적 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로 없는 텐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결로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결로 난 스트레스 받아 이러시면은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백패킹 나가서 뭐 물 좀 맞고 그러면 어때요? 근데 이 텐트를 제가 처음 사용하는 그날 새벽에 조금 비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물론 새 텐트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실내를 보니까 생각보다 결로가 심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발 부분은 침낭이 벽에 닿아서 침낭이 살짝 젖기는 했지만 사용하기 심각한 수준의 결로는 없었다는 제 경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점을 개인적인 거 말고 또 찾아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찾기는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또 아쉬운 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패딩을 깔맞춤을 한 건 아니지만 색이 좀 칙칙합니다. 네. 물론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좀 화사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컬러가 좀 칙칙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이거를 아마존 재팬에서 찾아봤더니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 그리고 제가 내고 해온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살짝 높기는 합니다. 근데 서운했습니다. 왜냐면 이 텐트는 지금 20데니아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아마존 재팬에서 팔고 있는 텐트는 15데니아더라고요. 그래서 무게가 1.5kg까지 가벼워졌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좀 가볍게 더 만들지. 하지만 그 가격 차이라면 뭐 한 400g 감소하죠 뭐. 네. 우선 전 이 텐트를 올 겨울에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슈들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보고 사용해 봤던 잠깐이지만 그 경험상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동계 사용이 가능한 텐트로 이야기를 풀어보기는 했는데 딱 동계용 텐트라기보다 봄, 여름, 가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밤에 벌레 들어오고 뭐 이런 거 감안을 하신다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동계용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봄이나 여름 같은 계절에는 이 무게가 무거운 무게이긴 해서 손이 잘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거를 처음 쓰는 날 만나뵌 구독자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사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텐트가 있으신 분들이 궁금한데 서브용으로 사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첫 텐트로는 별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이 내고 최종 가격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면 한번 사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요즘 둘이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아도 1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근데 텐트 가격이 영화 한 번 안 보고 나중에 OTT로 보는 그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이러면은 이거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알리에서 내고 받았던 가성비 괜찮았던 텐트가 지금은 가격이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더라고요. 이 사람들아 그 가격이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지. 네, 이 텐트는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텐트 많이 있으신 분들은 사지 마세요. 벌써 결제하셨다고요? 전 분명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면 한번 궁금해서 사볼 만도 해. 올 겨울에 어떨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런 텐트들 철수할 때 다 아시는 걸 텐데 양쪽으로 문을 이렇게 열어둬야지 이게 바람이 잘 빠집니다. 수납할 때도 그렇고. 이거 문 안 열고선 수납하시면 막 풍선처럼 난리 나요. 아쉬운 점 하나 더 찾았다. 폴이 이 끝부분이 자꾸 빠집니다. 이건 너무 억지인가? 이 폴 수납할 때는 가운데 허브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깔끔하게 수납이 됩니다. 문을 열어놨음에도 이렇게 접으면 바람이 좀 들어가 있죠?
문 안 열어놨으면 여기 울룩불룩 이랬을 겁니다. 올해도 점점 가고 있구나. 겨울이 오는구나.